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기다리는 북어들. 일단은요, 상황을 제시하면서 중심 제재를 제시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의 중심 제재는 뭐다? 예, 그렇죠. 북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위에 보니까 밤에 식료품 가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료품 가게는 아마 이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물질 중심의 현대 사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유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요 대목만 가지고 식료품 가게가 물질 중심의 현대 사회라고 파악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캐캐 묵은 먼지는요, 북어가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현실, 그 북어가 처해 있는 현실 중에서도 부정적 현실이다 라고 봅니다.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생동감을 가지고 있거나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했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그저께 했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적인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북어의 분대면 군사용어인데 배두섭이가 이게 방위를 갔다 왔는데 사실 거의 면제 수준이라서 분대가 몇 명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한 20명인가? 10명인가? 에라 모르겠다. 어쨌거나 간에 여러 말인데 조금이겠죠?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의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는 셈이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요걸 조금 살펴볼 때 이 세 개 행이 앞에 위에 있는 두 행과 나머지 한 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꿰뚫은 대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현대인, 어떤 생동감이 없는 현대인, 또는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현대인이라고 볼 때, 북어의 일개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포화자가 살펴본 어떤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드러난 화자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북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유추적 사고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어를 통해서 현대인을 얘기하고 있고 그 현대인을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행부터 8행까지는 식료품 가게 안에서의 북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군요. 그 북어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요거에 것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혀가 부드럽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했네요. 그 딱딱한 것을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하는 셈이다. 자, 볼까요? 자,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 변비가 뭡니까? 변비는 똥이 안 마려워서 똥을 안 누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뱃속 창자 속에는 똥이 드글드글드글해.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똥을 눌 수 없는 상태겠죠. 무덤 속의 벙어리는요, 사고가 없고 말할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은 하고 싶고 말할 내용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 무덤 속의 벙어리는 표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현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버리면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대 사회라는 거죠. 한 쾌의 혀가 딱딱하다라고 하는 북어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화자는 이렇게 두 개, 현대인의 모습과 현대 사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을 통해 내포 화자의 평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다? 유추적 사고가 들어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는 시상 전개 과정이요, 비슷하게 넘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지느러미는 유연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지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북어는 전부 다 빳빳하다는 거야. 사진 보여요? 자,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 그럼 뭐겠습니까? 막대기 같은 생각은 유연하지 못한 경직된 사고를 얘기한다. 그렇다면 막대기 같은 사람들은 바로 뭐겠습니까?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똑같은 코드로 갑니다. 코드 일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2행에서는 관찰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3, 4행에서는 그것에 대한 화제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북어를 통해 현대사회 내지는 현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유추적 방법을 쓰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 불쌍해. 어떻게 그러고 사냐, 씨. 라고 생각하는 순간, 헤엄쳐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어딘가 목표점, 지향점이 없다는 거겠죠. 이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꿈과 이상을 상실한 무기력한 현대인이 불쌍하다라고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순간, 근데 불쌍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나도 같은 처지예요? 그렇지는 않죠. 나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처지에서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은 이러한 무기력한 현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북어를 보며 떠올린 무기력한 현대인의 삶, 그 삶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아마도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먼저 느닷없이를 봐야 돼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부르짖고 있어요. 말 돼요? 말 안 돼요. 어떻게 북어들은 물론 입을 벌리고 있지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너도 감각적 이미지 활용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고 주객 전도식 표현이에요. 빼먹었네요. 어디요? 너도 묵었지? 너도 묵었지? 너도 묵었지? 반복할까요? 뭡니까? 스스로가 반성하는 태도다. 그리고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표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행부터 23행까지는요. 무기력한 삶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남들만 그런 줄 알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어디 있어요? 느닷없이부터 여기까지가 주제의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